가우디와 카다팔스의 보이지 않는 대결이 한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라이벌 구도에서도 이기고 또 건축주 요구까지 들어주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가우디가? 오히려 가우디는 이 건물 건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겠지 뭐. 진짜.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지 한번 보실까요? 그 제일 유명한 그 집 같은데. 오, 너무 예뻐. 아, 물 속에 있는 집 같아.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다.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예뻐. 같아. 진짜 예뻐. 멍하니 보게 돼요. 너무너무 유니크하고. 와. 살짝 징그럽진 않아요? 약간 막 뼈 같기도 하고. 약간 뼈. 아. 너무 예뻐. 우와. 이것도 지붕. 세면체 같네요. 어떻게 저런 색감을 썼지? 진짜 예술 작품 같다. 저기도 깨진 타일인가 보다. 와. 진짜 예뻐.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역대급이에요. 교수님. 와. 이 너무 건물이 이제 예뻐요. 그 유명한 카사바트요. 그래서 바트요가 건축주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외관을 보면은 어떠세요? 떠오르는 게 너무 있어요? 기뻐. 떠오르는 거? 바닷속 집 같아요. 인어공주가 살 것 어. 같은. 오. 옥상 부분이 뭐 같은? 그 옥상이요? 용의 예. 비늘, 생선 비늘 같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특히 이제 옥상을 보고 거대한 용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가우디 건물에는 용의 집이라는 용의 집.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이 건물을 용의 집처럼 꾸민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설은 카탈루니아 전설에서 널리 용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전설을 가우디가 여기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기 씨 가우디에게 영향을 준 그 카탈루냐 전설은 뭐예요? 이 전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카탈루냐에 아주 성질이 더러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용을 달래기 위해서 한 명씩 갖다 바쳤어야 했어요. 사람을? 네, 사람을. 어느 날은 공주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용감한 조르디라는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을 이제 칼로 찔려 죽여서 공주를 구한 그런 전설치고 얘기예요. 굉장히 뻔한 내용이네요. 그쵸? 네, 맞아요. 엔딩도 뻔하고. 그래서 이 전설 바탕으로 요 카사바트요를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묘하게 들어맞아요. 네. 바로 옥상에 이제 기둥이 박혀 있는데 이게 조르디가 용을 찌른 검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창문의 모습은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데 이건 용에 희생된 사람들을 형상화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있는 작은 기둥들 이거는 마치 용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뼈를 연상해요. 너가 맞았네. 그래, 내가 뭔가 징그럽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컨셉이 건물 내부에서도 계속이 되는데요. 계단 난간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그냥 해저 도시 같아. 난간만 보시면 바로 용의 척추뼈 같죠? 그러니까 척추. 지붕에 사용한 용 모티브가 실내에서도 계속되고 척추뼈. 척추뼈면은 저게 마치 용의 몸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난간이 끝나는 꼭대기에 여의주. 여의주보다는 용의 심장을 음. 떠올리게 하는 붉은 구슬이 장식되어 아예 있습니다. 컨셉을 잡고 지었네요. 그러네요. 테마가 있네. 예, 가우디가 이걸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건물의 스토리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다니엘 씨, 이 건물을 보면은 용 말고도 또 떠오르는 게 있다면서요? 예, 또 있어요. 바로 바다입니다.
네, 건물 보시면은 거의 그 중정마당처럼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파란색 타일을 이용했거든요. 파란색 타일도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거기 난간 보시면 유리 있는데 그 물결이 있어요. 그 유리에. 그래서 지중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요. 와, 저 유리가 그러니까 막 그 왜 우들두들한 그 유리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그렇죠. 뿌옇게 보이는 유리. 진짜 그 물결 같죠. 진짜 무슨 잠겨 있는 것 같네. 소름이죠. 와, 저건 소름이다. 아니, 교수님 이 정도면은 이거 무조건 가우디의 압승일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카다팔츠가 지은 주택과 가우디의 이 건물이 두 채가 이제 나란히 붙었잖아요. 왼쪽이 카사발트? 카다팔츠의 주택이고 네. 요 오른쪽이 가우디 건물이죠. 완전히 대비되죠. 둘 다 화려하긴 하다. 이뻐요.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을 통해서 가우디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2005년에 유네스코가 카사바티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옆에 거는 그냥 일반 선정 안 건물이에요. 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계속. 이겼네. 가우디가 이겼네.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사바티오는 그라시아 거리의 또 다른 건축 의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밀라 부부가 그 다음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 부부가 이 카사바티오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 건물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건물을 기대하면서 가우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도 가우디가 그 기대를 충족시켰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카사밀라, 이것도 즉 너무 밀라의 예뻐.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건물이 화려한 색이었는데 이 건물은 회색이잖아요. 깔끔하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도 이 곡선이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곡선은 계속 유지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가 화려함인데 예. 바티오처럼 화려한 거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화려함 다 뺐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우디가 카사밀라의 건축 포인트로 삼은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가우디는 이 즈음 자신이 평생 영감을 받았던 한 장소를 건축에 담아내고 싶어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산을 본다나? 바르셀로나 북쪽에 있는 몬세라트라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어렸을 때 영감을 받고 산의 형상을 여기다가 옮기고 싶었던 우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진짜로 평생을 산다면 너무 화려한 것보다 딱 이게 질리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이게 제 취향. 그래서 몬세라트 산은 여기는 이제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6만 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기암 괴석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제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가우디는 몬세라트 산을 보고 마치 이게 신이 빚어놓은 작품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신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고 이 산을 바르셀로나 도시 한가운데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완전 곡선으로 된 돌산 모양인데 이런 걸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건물은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짓기가 쉽죠. 그냥 미리 똑같은 재료 만들어서 붙이면 되니까. 근데 곡선은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잘 이어 붙여야 되고 마치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다 다른 모양으로 해서 깎아서 맞춰야 되고 요 이제 재료가 사암인데 사암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걸 기중기로 겨우 들어 올려서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돌을 정밀하게 각도까지 계산해서 끼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사 기간, 공임, 비용 모두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얘기만 들어보면 미키 씨 가우디랑 같이 일하는 장인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우디가 되게 완벽주의자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장인한테 몇 번이나 이제 조각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장인을 이제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장인 웬만해서 안 오는데. 야. 카사밀라를 건축하는 과정은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건축에 대한 신념과 고집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완공을 하게 됩니다.